온몸에 명품을 휘감아도 뭔가 모르게 짝퉁 같고 졸부 느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아무 로고가 없는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아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외모는 어떤 외모를 말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부트브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는 외모인데요. 일부 외모는 중요하지 않고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외모를 가장 많이 보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학창시절 키가 크거나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에게 관심이 쏠리잖아요. 외모가 뛰어난 아이들은 사랑받을 확률이 높다 보니 자신감도 높아지게 되고 기회를 더 많이 획득하는 선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멜버른대와 호주 국립대에서 외모와 연봉의 상관관계를 조사해 본 결과가 흥미로웠는데요. 외모가 뛰어난 그룹은 9,100만 원을 받는데 반해 못생긴 남자의 그룹은 5,5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룹 간의 연봉 차이가 3,600만 원 나는 거죠. 또 다른 결과는 더욱 흥미로웠는데요.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은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입니다. 그런데 영국 BBC 방송에서 보도한 실험 결과는 달랐습니다. 가상의 법정 사건을 보도하면서 실험 대상인 시청자 집단을 A와 B로 나눠 A 집단에게는 피고인의 사진으로 못생긴 청년을, B 집단에게는 멋진 청년을 제시한 후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었지만 못생긴 청년에게는 40%가 유죄 판결을 내렸고 미남 청년에게는 29%만 유죄 판결을 내린 거죠. 아니, 잘생기면 유리하다는 거 다 아는 거 아니야? 그럼 나보고 다시 태어나라는 거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잘생김이 단순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얼굴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온몸에 명품을 휘감아도 뭔가 모르게 짝퉁 같고 졸부 느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아무 로고가 없는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아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외모는 어떤 외모를 말하는 걸까요? 1,000억 원 자산가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부티보다는 귀티가 나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머리 손질, 의상, 말투로도 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만으론 상류층이 가진 아우라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귀티의 느낌을 어떻게 해야 줄 수 있는 걸까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상류층이 가져야 할 에티튜드에 대해 아비투스라는 책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류층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유를 넘어선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상류층이 가지고 있는 6가지 특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우리 주변에 보면 항상 늦게 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늦게 와서 차가 막혔어 등 여러 이유를 달죠.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류층들은 이런 남 탓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남 탓, 상황 탓을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없고 이미지만 깎아내리니 오히려 악수인 거죠. 남 탓이 아닌 미리 나오지 않은 내 탓을 하면 다음번엔 대비가 가능한데 반해 남 탓을 하게 되니 내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같은 핑계를 반복하겠죠. 길이 너무 막혔어. 회사 리더에게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을 때 누가 잘못했는지 왜 잘못했는지 책임질 희생양만 찾고 있는 임원이 있잖아요. 내 잘못이 아니라 부하 탓을 하는 거죠. 실적이 좋으면 내 탓, 실적이 나쁘면 부하 탓을 하는 분들을 보고 우리는 닮고 싶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 실적이 좋지 않을 때 다시 앞으로 나아갈 계획을 짜는 분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건희 회장의 애니콜 화형식이 있습니다. 당시 삼성 애니콜 분량은 11%에 달했고 소비자 신뢰는 땅에 떨어졌는데요. 이때 시중에 풀려있던 애니콜 15만 대를 모아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품질이 떨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진 사건이었는데요.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만든 건 당시 분량을 내 탓으로 돌린 이건희 회장님의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류층들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디폴트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딜 가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 상대방의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뚝 잘라서 본인의 말을 하는 경우 우리는 본능적으로 비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본인의 말에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오히려 화를 내기도 하죠. 이런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을 강요하는 행위와 같은데요. 우리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그리고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가장 많이 하는 행위는 대화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감이 전제가 되었을 때 우리는 말이 잘 통한다 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런데 공감을 안 해주면서 본인 말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나도 모르게 비호감이 되어버리는데요. 친하니까 뭐 어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친할수록 더 선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청담 부부로 유명한 배우 정우성과 이정재인데요. 서로 너무 좋아해서 아직까지 존댓말을 쓰고 있다고 해요. 우리는 이렇게 선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들을 보며 아우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류층은 조급함 없이 정확한 문법으로 차분히 소통을 하는데요. 계급의식이 강한 영국에서 내가 어떤 단어를 쓰는지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증명서였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해요. 많은 곳에서 언어가 출신, 교육 수준, 지위를 드러낸다고 하는데요. 연인에게 정 뚝 떨어지는 순간 두 번째는 맞춤법을 계속 틀릴 때라고 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현무 역시 평소 호감이 있었던 여자라도 맞춤법이 틀리면 순간적으로 실망한다고 했어요. 영화 마이 페어 레이디는 오드리 헵번이 주연인 영화인데요. 길거리에서 꽃을 팔던 여인을 상류층으로 만드는 영화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바꾸었던 것이 말투와 단어였었는데요. 영화 인타임에서도 역시 상류층의 조급해하지 않은 문화를 엿볼 수 있었어요. 전통 부자였던 실비아는 갑자기 부자가 된 윌 살리스를 단번에 명문가 자제가 아님을 알아챕니다. 그 이유는 뛰는 걸 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상류층을 다루는 두 영화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상류층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공간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소통 방식으로 자신의 높은 지위를 알린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어휘 선택과 발음, 말하는 속도에서 원하는 만큼의 공간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이코노미 좌석은 간격이 약 80cm인데 반해 비즈니스 좌석은 약 2m인데요. 이처럼 좌석의 길이가 차이가 큰 만큼 가격의 차이도 큰데요. 반면 언어 소통에서 공간을 넓히는데 아무 비용이 들지 않는 만큼 무료로 상류층에 다가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상류층은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신체를 보면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지 여부, 돈과 취향, 나아가 권력까지 알 수 있다고 해요. 특히 기록 스포츠는 건강과 동시에 개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상류층에게 필수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스포츠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넘고 위험을 무릅쓰고 가능성을 가늠하고 역경을 딛고 끈기 있게 지속하는 법을 배운다고 하네요. 올바른 식습관과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은 일반인이 봐도 매우 매력적입니다. 한해지는 세상에서 일도 사랑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요. 다만 본인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몸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나를 표출하는 데 있어 지식과 언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은 언제나 내 몸에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몸을 만드는 것만큼 남는 게 많은 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유전적으로 받은 건 어쩔 수 없다지만 내 의지로 바꿀 수 있는 몸 하나는 최고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분리하고 할 수 있는 것에서 최고로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멋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상류층들의 다섯 번째 특징은 과시하지 않음으로써 과시한다는 건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SNS에 골프 사진을 올리거나 잘 보이는 자동차 로고가 박힌 핸드샷과 함께 비싼 시계를 뽐내는 사람들. 근데 이렇게 과시하는 SNS를 올리는 재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들은 굳이 SNS에서 부자임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돈 자랑을 해봐야 질투의 대상만 되고 입방아에 오르고 내리게 되니 도움될 만한 점이 전혀 없는 거죠. 하버드 졸업생이 보스턴에서 학교를 다녀요 라거나 엄격한 원칙에 따라 기업을 경영하느냐 라는 질문에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답변하는 방법과 같은데요. 성과와 성공을 낮춰 말하거나 아이러니하게 표현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지위와 스타일로 말하겠다는 것과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신과 타인에게 아무것도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탑 클래스는 절제할 줄 알고 말로 하는 평가 없이도 가치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나 부자야 라고 SNS에 올리는 건 진짜 부자들 사이에서 진짜 부자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두려움, 거부감을 감춤으로써 타인과 구별을 짓고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행동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실제로 21년 포항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A씨는 차량 중개업 하는 분이래요. 포항시가 택시 매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펼치니까 A씨가 빡이 친 거죠. 각종 민원에도 씨알도 안 먹히니
공무원의 염산을 뿌렸습니다. 이렇듯 감정 조절을 못해 심각한 범죄까지 이어지는 사건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심각한 사건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계속 화가 나고 생각만 해도 분해서 일이나 과제에 집중할 수조차 없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사실상 감정에 휘둘려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죠. 부자들의 시간은 1분 1초가 소중한데 기분이 태도가 되어버리면 그야말로 큰 손실인 거죠. 상류층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보니 어려서부터 감정 조절을 하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전혀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책 부자들의 뇌에서 부자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감정 통제 능력은 대부분 호흡 조절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따라서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를 찾아 들숨과 날숨을 연습해주면 감정 조절이 한결 편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류층이 가지고 있는 6가지 아우라에 대해서 알아봐 왔는데요. 상류층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다지만 우리는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좋은 점을 배우면서 품격을 갖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